야, 너도 도박 끊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르쇼의 세 번째 단도박에 관한 영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박을 해서 돈을 잃는 것도 문제인데 건강도 잃는다 그랬고 잃는 게 많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도 있게 어떻게 돈을 잃을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돈을 해서 잃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잃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도 다 잃고 거기에다가 나의 신용을 다 팔아서까지 남들의 돈을 다 빌려서 그렇게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식을 해도 그렇고 도박을 해도 그렇고 내가 가진 돈을 보통 다 잃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빨리 잃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상패당해서 잃는 거. 내가 산 주식이 상패가 돼요. 상장 폐지. 주식의 가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 쪼가리보다 못한 그럴 경우에 돈을 다 잃는 경우고, 또 하나 빨리 잃을 수 있는 경우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1억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주식을 해서 만약에 잃으면은 1억이 원래 잃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1억이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1억 가지고 돈을 빌려요. 내가 만약에 1억 가지고 50%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담보 30%에서 만약에 2억을 더 땡겼다. 3억이다. 3억 가지고 두 배를 튕기면은 6억이 되니까 500% 벌겠죠. 5억을 벌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3억 가지고 50%만 손실 나도 1억 5천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1억 다 날라갔죠. 5천만 원은 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모한 베팅을, 참 이게 돈이 많아지면 더 조심스러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 뭔가 모를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베팅도 더 커지고 그런 무모한 과감한 베팅을 더 쉽게, 아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몸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돈을 잃고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대출 들어가죠. 대출도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1금융권 먼저 가야겠죠. 그리고 2금융권, 3금융권. 그게 순서인데 이상하게 도박을 하면은 내가 무조건 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런 근자감이, 이 돈을 가지고 바로 따서 갚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빌려요. 제일 비싼 데서. 제일 비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일 빌리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현금 서비스, 아니면 카드론, 아니면 뭐 카드 뭐 장기 대출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돈. 그러니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인증서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몇 백씩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따서 갚으면 다행인데 보통 못 따죠. 잃죠. 그리고 또 빌리죠. 그 옆에 가서 또 빌리고 그 옆에 가서 또 빌리고, 그게 이제 잦아지면은 결국은 이게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계산하기 쉽게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을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빌렸으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그런 현금 서비스나 아니면 제3금융권 아니면 사채 이런 걸로 빌려요. 그러면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2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이제 멘붕이 오겠죠. 멘붕이 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알아봐요. 정신을 차리고선. 그렇게 돼서 이제 알아본 게 결국은 통대환 대출. 통대환 대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빚이 뭐 A 현금 서비스, 뭐 B 카드사, 뭐 C 저축은행, D 뭐 사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있다고 쳐요. 계산하기 쉽게.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일하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싹 밀어줘요. 1억을. 그리고 당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너 다시 1금융권 가서 빌려라. 그럼 너 여태까지 한 달에 200씩 냈잖아. 1금융권 가서 다시 빌리고, 그럼 너는 한 달에 2, 30만 원만 내고 생활할 수가 있어. 아주 솔깃한 제안이죠. 근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당연히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한 리스크를 주고 돈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더욱 큰 고금리를 요구해요. 그나마 이거를 뭐 수수료가 보통 10%에서 15%인데 그 돈을 수수료를 내고 그나마 1금융권으로 갈아타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보통 못 갈아타요, 그렇게. 은행도 바보가 아니죠. 은행이 이상하잖아요. 돈을 딴 건 다 갚았는데 어디 대분가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떠 있어요. 분명히 빌릴 때는 그거를 걔들이 말해요. 은행에서는 절대 모른다. 우리 통해서 빌리면 은행에서는 우리 거 검색이 안 된다. 조회가 안 된다. 근데 은행이 짠 겁니까? 은행도 다 조회를 하겠죠. 그리고 다른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군데 안 잡히는 게 있는데 거기 아무튼 대출이 인다고 뜬다. 당연히 의심을 하죠. 통대환 대출로. 그럼 은행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걸러요. 한번. 그리고 보류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안에 아니면 두 달 안에 이거를 다 밀고 이 사람한테 10%를 돈을 빌려서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수수료 다시 다 날라가고, 그리고 나는 또 그 돈을 다시 1금융권이 아닌 2, 3금융권 또 비싼 이자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 얻는 건 뭐냐? 한 달 동안 그냥 그런 더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정도? 그리고 결국 10% 아니면 15% 정도의 수수료만 더 날라갔기 때문에 내 빚은 더 늘어났죠. 이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날 위한 제도는 없어요. 그런 건 다 누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손해를 보면서 그거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고 견뎌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상하게 도박을 하면은 그냥 도박을 하면 정석이 안 보여요. 지름길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빠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통대화는 정말 사기도 많고, 그리고 설령 그거를 한 달 동안 제대로 빌려줬다고 해도 내가 1금1권에서 절대 다시 못 빌려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6개월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만약에 누가 빌려준다면 당연히 6개월에 대한 비싼 이자를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뭐 지인들이 당연히 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도박으로 날린 돈을 갚아달라고 말 꺼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도 등 돌릴 수 있는 게 이게 도박이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통대원이 됐다고 하면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금일권으로 만약에 운이 정말 좋아서 잘된 케이스여서 1억을 다 갚고 빌렸다고 칩시다. 1억이 아니죠. 내가 이 사람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10%라고 해요. 간단하게. 그럼 내가 어쨌거나 1억에서 비싼 이자 20% 넘게 내다가 은행에서 10% 미만으로 5%대로 예를 들어서 빌렸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 수수료를 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10%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신용적으로 정말 깨끗해졌어요. 물론 은행의 대출은 늘어났지만 내 신용도는 예를 들어서 6등급, 7등급에서 2등급 정도로 다시 낮춰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박을 하다 보면, 그리고 대출을 하다 보면 이 대출의 신이 됩니다. 웬만한 은행사 직원들보다 대출의 구조나 시스템을 더 잘 알게 돼요. 이게 물론 공유되긴 해요. 대출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서 빌리거나 빌리기 전에 알아본 것도 다 은행끼리 공유가 되는데, 그 공유가 될 뿐이지 어쨌거나 그 심사하는 사람이 개인이 그 다 성과가 달린 거라서 사실 알아봤다고 해도 내가 안 빌렸어요 하면은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대출이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지금 1억 천 있죠. 그리고 2, 3금은 깨끗해요. 전에 다 갚았던, 그러니까 제가 신용이 좋게 평가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다시 돈을 빌린다고 알아봐요. 그럼 거기서는 예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갚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오히려 한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저분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나 다 3금융권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모두가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깔끔하게 1금융권만 대출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양호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또다시 심사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라는 곳에서 5천만 원을 한도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은 자신감을 얻죠. 그러면은 전에 했던 C도 알아보자, D도 알아보자. 그게 물론 한계는 있어요. 보통 2곳, 3곳까지는 나와요. 한 번에. 하루에 빌리면은 나와요. 그리고 보통 꼼꼼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냥 물어보고 그걸 녹음하잖아요. 돈 빌릴 때. 만약에 거짓말 한 게 있으면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는데 사실 회수도 안 해요.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자만 잘 갚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출을 내가 앞에 빌렸던 것만큼 또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이 앞에 1억 천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1억 정도를 더 빌리는 거예요. 그럼 내 대출은 총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억이 되게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돈에 한 푼도 없고 빚이 단순하게 1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베팅할 금액 1억이 생긴 거잖아요. 총알이.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1억 가지고 딱 2배만 만들자. 그러면 내 원금이랑 앞에 빚진 거 다 갚는다.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요. 단순하게. 어떤 표현이면 맞냐면 우리가 여름에 캠핑이나 아파트 주변에 보면은 환하게 불이 들어있는 벌레 나방 잡는 그런 전기로 된 벌레 잡는 그게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여름밤에 모기랑 불나방들이 거기 미친듯이 달려가서 지지직 타서 다 죽죠. 근데도 계속 달려들죠. 똑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 한번 내 원금을 모두 갖고 달려가서 한번 죽었어요. 수중에 돈이 생기면 잊어요. 또 달려가요. 또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또 그 돈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악순환의 반복인데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될 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빠져요. 나락으로 완전 빠져요. 앞에 1억은 어떻게든 이자가 높았어도 내가 열심히 벌고 다른 거 안 쓰고 아끼면은 어쨌든 간에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의 돈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빌려준 사람들도 다 그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거든요. 걔들도 다 그 월급이나 연소득에 맞게 아니면 뭐 부동산 갖고 있는 거나 그런 걸 보고 빌려주잖아요. 망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빌렸던 그 경험을 토대로 대출을 더욱 과감하게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혹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빌리고 결국은 못 갚죠. 다 썼기 때문에 도박으로 모두 날렸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갚아요. 이제는 내가 절대
상환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빌려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그때는 정말 눈뜨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괴롭고, 매일 오는 게 독촉전화 아니면은 무슨 알람 문자, 연체 문자,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박하게 되면은 거의 끝은 그래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끄는 게 아니고 강제 단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방이나 모기가 날고 싶어도 날개가 다 타가지고 못 나는 정도, 그 정도 돼야지 이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모든 테크는 그렇게 끝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서 끝나요.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호기심은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잃으셔서 억울한 마음 그냥 그걸로 접으세요. 억울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억울한 게 낫지 모든 걸 다 잃고 내 자신을 후회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억울한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마음가짐으로 그냥 좋은 인생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혼자 끊기 너무 어렵습니다. 도박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너무 그 약물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정말 힘들면 약으로라도 고치는 게 병이잖아요. 예, 정말 이거는 중증이에요. 큰 병이니까 분명히 단도가 하면은 우울증이나 그 밀려오는 그런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견디기 힘드시다면 약물로라도 버티시면서 부디 단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계획 있고 넓은 시야를 갖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꼭 단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